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로 옳은 것은 1. 커맨드 에러 2. 익스트레니어스 에러 3. 세컨더리 에러 4. 커미션 에러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2번 익스트레니어스 에러는 불확실한 작업 절차의 수행으로 발생한 에러죠.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구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3.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준다. 4. 가능하다면 쉽고도 자연스러운 리듬이 작업 동작에 생기도록 작업을 배치한다.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구의 기능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해야죠. 컷셋과 최소 패스셋의 정의로 옳은 것은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 최소한의 고장들의 집합은 컷셋이 아니라 최소 컷셋에 대한 설명이죠.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하죠. 컷셋은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기본 고장들의 집합이죠.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불신뢰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표시하죠. 정답은 3번.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며 최소 패스셋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표시한다. 컷셋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상 사상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며 시스템의 성공을 유발하는 기본 사상의 집합은 최소 패스셋이 아니라 패스셋이죠. 다음 시스템의 신뢰도 값은 시스템의 신뢰도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면 각 부품을 A, B, C, D라고 했을 때 A와 B는 병렬로 연결되어 하나의 부품으로 볼 수 있고 그 뒤로 C와 D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 연결된 A, B의 신뢰도를 먼저 구해보면 1-A의 신뢰도 곱하기 1-B의 신뢰도 곱하기 C와 D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각을 곱해주면 되겠죠?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A의 신뢰도 0.7 곱하기 1-B의 신뢰도 0.7 곱하기 C의 신뢰도 0.8, D의 신뢰도 0.8 계산하면 0.5824 정답은 1번 0.5824죠? 차페니지가 정의한 위험의 확률 수준과 그에 따른 위험 발생률로 옳은 것은 위험 발생률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전혀 발생하지 않는 발생 빈도는 10의 마이너스 발생이죠. 2번 극히 거의 발생할 것 같지 않은 발생 빈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5승이죠. 3번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발생 빈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5승이죠. 4번 가끔 발생하는 발생 빈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4승이죠. 화학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중 정성적 평가 방법의 주요 진단 항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건조물 2. 취급 물질 3. 입지 조건 4. 공장 내 배치 정성적 평가 방법의 주요 진단 항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번 취급 물질은 정량적 평가 항목이죠. 불대수의 정리를 나타낸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불대수 정리의 관계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불대수 정리에서 보수법칙 A 플러스 A 반은 A의 플러스는 합집합, A 반은 여집합이므로 전체 집합이 나오게 되죠. 전체 집합은 불대수 정리에서 1이므로 정답은 2번 A 플러스 A 반은 0이 아니라 1이죠. 인체 측정 자료를 장비, 설비 등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응용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절식 설계 2.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3. 구조적 치수 기준의 설계 4.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인체 측정 설계의 응용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해설의 인체 계측의 설계 원칙을 알아보면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 극단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 조절 범위, 조절식 설계를 기준으로 한 설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가 있죠. 3번 구조적 치수 기준의 설계는 응용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죠. 작업 공간의 배치에 있어 구성 요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능성의 원칙 2. 사용 빈도의 원칙 3. 사용 순서의 원칙 4. 사용 방법의 원칙. 구성 요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해설의 부품 공간 배치의 원칙을 알아보면 중요성의 원칙, 이치 결정, 사용 빈도의 원칙, 이치 결정, 기능별 배치의 원칙, 배치 결정, 사용 순서의 원칙, 배치 결정이 있죠. 4번 사용 방법의 원칙은 구성 요소 배치의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죠. 인간의 위치 동작에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사정 효과 2. 반응 효과 3. 간격 효과 4. 손동작 효과.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것을 1번 시정 효과라고 하죠. 조작자가 작은 오차에는 과잉 반응, 큰 오차에는 과소 반응하는 현상이죠. 다음 현상을 설명한 이론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 변화의 최소 범위는 표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하는 이론은 정답 2번 웨버의 법칙이죠. 시각적 표시 장치보다 청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는 1.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고 긴 경우 2.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 경우 3.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경우 4.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수능이 요구될 경우. 청각적 표시 장치가 더 유리한 경우는 4번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조롱일 경우에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지문 1, 2, 3은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성이죠. 서브 시스템, 구성 요소, 기능 등의 잠재적 고장 형태에 따른 시스템의 위험을 파악하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 옳은 것은 1. ETA 2. HEA 3. PHA 4. FMEA. 잠재적 고장 형태의 위험 분석 기법은 4번 FMEA는 고장의 영향을 최소로 하고자 검토하는 전형적인 정성적 기랍적 분석 방법이죠. 정신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척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심박수의 변동, 뇌전위, 동공반응 등 정보 처리의 중추신경계 활동이 관여하고 그 활동이나 징후를 측정하는 것은 1. 주관적 척도 2. 생리적 척도 3. 주임무 척도 4. 부임무 척도. 활동이나 징후를 측정하는 것은 2번 생리적 척도는 심박수의 변동, 뇌전위, 동공반응, 호흡 속도 등의 변화를 측정하죠. 그림과 같은 FT도에서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은 단 X1, X2, X3의 발생 확률은 각각 0.1, 0.15, 0.1이다. 정상사상 T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면 X1, X2, X3가 5월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은 1-1-X1 곱하기 1-X2 곱하기 1-X3.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1-X1은 0.1 곱하기 1-B는 0.15 곱하기 1-C는 0.1 계산하면 0.3115. 정답은 1번
0.3115죠.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단 인공지능은 제외한다. 1. 일반화 및 귀납적 추리. 2. 신뢰성 있는 반복 작업. 3.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반응. 4. 대량의 암호화된 정보의 신속한 보관. 인간이 기계보다 우수한 기능은 1번 일반화 및 기랍적 추리는 인간의 특성이죠. 지문 2, 3, 4는 기계의 장점이죠. 시스템의 수명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병렬 설계 및 디레이팅 기술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직렬 시스템에서는 부품들 중 최소 수명을 갖는 부품에 의해 시스템 수명이 정해진다. 3.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평균 수명은 평균 고장률과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4. 수리가 불가능한 구성 요소로 병렬 구조를 갖는 설비는 중복도가 늘어날수록 시스템 수명이 길어진다. 시스템의 수명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평균 수명은 평균 고장률과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주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1. 시도지사 2. 관할구청장 3. 고용노동부 장관 4. 행정안전부 장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하는 대상은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죠. 작업면 상의 필요한 장소만 높은 조도를 취하는 조명은 1. 완화 조명 2. 전반 조명 3. 투명 조명 4. 국소 조명. 필요한 장소만 높은 조도를 취하는 조명은 4번 극소 조명으로 초정밀 작업 또는 시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조명 방식이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의 어떤 근로자가 95데시벨의 소음 수준에서 하루 8시간 작업하며 매시간 조용한 휴게실에서 20분씩 휴식을 취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8시간 시간 가중 평균은 단 소음은 누적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하였으며 OSHA에서 정한 95데시벨의 허용시간은 4시간이라 가정한다. 8시간의 시간 가중 평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간 가중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16.61 곱하기 로그 100분의 D 플러스 90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D는 기준 시간분의 가동 시간으로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95데시벨에서 허용 시간은 4시간이므로 기준 시간 4분의 매시간 조용한 휴게실에서 20분씩 휴식을 취하므로 1시간 60분에서 20분을 빼면 가동시간 40분이 나오고 8시간씩 작업을 하였으므로 곱하기 8 이거는 분으로 계산이 되므로 시간 계산을 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주면 D는 133%. 시간 가중 평균의 공식에 D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1.61 곱하기 로그 100분의 133 플러스 90 계산하면 약 92.057데시벨. 정답은 2번 약 92데시벨이죠. 다음 시간에는 2021년도 1회차 출제 문제 4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